네, 안녕하세요. 저 이제 그 이론 설계 네, 통합 스튜디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염상훈이고 같이 수업을 박, 맡으시는 네, 박정현입니다. 네, 그렇게 저희 공동으로 수업 진행하고 있고요. 이론 설계 통합 스튜디오로 2학기 때 진행합니다. 1학기 때는 없고 2학기 때 1년에 한 번 진행하는 스튜디오입니다. 간략하게 그냥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특히 이제 근대 이후에 대학이 이제 그 모습을 좀 갖추면서 굉장히 학문이라는 것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분류가 되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측면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건축 교육도 자연스럽게 이론은 강의실에서 일어나는 거고 설계는 스튜디오에서 일어난다는 약간 그런 구분이 조금 생기는 게 좀 명확해진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은 강의실 중심의 지식 전달, 설계는 스튜디오 중심의 실습 및 훈련 수업이라는 조금은 명확한 분리가 좀 돼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특히 이제 5년제 교육이 되면서 더욱더 강화된 측면이 없잖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쭉 우리가 건축 교육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고 이제 역사를 좀 둘러봤을 때 보면 꼭 언제나 이론과 설계가 이렇게 분리되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과 또 교육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지 좀 고민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또 이 수업에서 또 그거와 더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론이라는 것이 어떤 건축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 사후의 해석이나 평가의 도구, 그 사후에 일어나는 그런 도구나 그 평가라기보다는 설계를 가능케 하는 설계를 할 수 있는 어떤 사고의 구조, 개념의 틀이라는 그런 관점을 보는 것이 또한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두 가지의 큰 방향을 가지고 이 수업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업에서 지향하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이제 강의실에 머물러 있던 이론을 이제 스튜디오라는 그 장소로 다시 통합을 해서 설계와 함께 진행을 한다는 측면인 거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어떤 이론이 설계의 배경 지식으로 어떤 소비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설계 과정 속에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성이 되고 또 조정이 되는 그런 대상으로 여긴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수업의 그 내용이나 그 수업의 구성을 조금 보시면 그 어떤 그 통합된 교육 구조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설계와 이론이 통합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론과 설계 그리고 글쓰기가 같이 상호 작동하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을 우리가 배운 이론을 그걸 그냥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새로 구성하는 사고의 틀로 개념적 구조로 재해석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그냥 이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특정 주제와 문제의식을 기반하여서 그 관련된 이론과 역사 텍스트를 읽고 토론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념적인 구조로 재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측면인 거고요.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이론이 활용되어지는 그런 주어진 대상이라기보다는 설계를 촉발하고 학생 개인의 입장을 가다듬기 위해 새롭게 구성되는 대상으로 다뤄진다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구성이라는 단어를 굳이 쓴 이유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론을 내가 새로 그러니까 배우고 해석해보고 그거를 재조합을 해보고 내가 중요한 문제 찾아보기도 하고 그거를 재조합해보고 새롭게 만들어보면서 나만의 이론을 조금 만들어가는, 하지만 그렇다고 엄청나게 보편적인 이론을 학생들이 만들길 바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학부 수준의 3, 4학년 수준의 수업으로서 이게 내가 이 건축계를 바꾸는 엄청난 이론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실제 지금 우리 학생들 주어진 그 문제와 관련된 이론을 조금 선별을 해보고 또 선택을 하고 그 주어진 조건에 조금 맞춰보고 맥락에 좀 적용해보는, 그래서 조금은 되게 좀 국지적인 이론일 수도 있다는 생각 조금 하는 것 같아요. 보편적인 이론일 수도 있지만 또 그걸 바탕으로 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의 주어진 그 상황과 조건에 맞는 국지적이지만, 하지만 또 동시에 어떤 설계로서 작동할 수 있는 설계를 작동할 수 있는, 그래서 국지적이면서도 작동적인 이론과 설계의 관계를 스스로 구성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 수업에서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이 수업에서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글쓰기라는 수단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또 박정현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론적인 부분을 전달하고 각 토론하고 하는 부분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시지만, 또 하나의 박정현 선생님이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학생들 쓴 글을 같이 읽고
수정도 하고 보완도 해가고 논리적인 틀을 잡아보고 하나의 약간 짧은 논문 같이 짧게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어떤 그 내가 설계를 다 했고 이론을 만들었고 뭐 그것을 그냥 전달하는 그냥 단순한 보조 수단이라기보다는 또한 더불어서 설계를 판단하고 점검하고 또 내 설계의 개념을 또 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행위로 그렇게 기능을 하게 된다는 것이 또 이 수업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개의 학습 목표로 한 4개의 키워드를 잡았던 것 같아요. 이해, 해석, 구성, 위치. 그래서 보시면 나오는 그대로인데 과거와 동시대 건축가들의 이론과 사고방식을 이제 일단 이해를 해야 될 테고 그거를 비판적으로 또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신의 설계를 가능케 하는 이론적 구조로 스스로 이제 구성하는 아까 말한 것처럼 구성하는 능력을 한번 길러보는 것이 목적일 거고 그러면서 같이 이제 본인의 설계가 그냥 어떤 컨텍스트 없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게 그냥 어떤 지금 현재의 컨텍스트 그냥 그 우리가 주어진 그냥 물리적인 컨텍스트뿐만이 아니라 또 이론적인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본인의 설계를 좀 위치시켜 보는 그런 데까지가 되게 중요한 4개의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업 진행은 저랑 제가 설계 쪽 담당, 박정현 선생님 이론 담당해서 공동 이제 운영이 좀 될 텐데 저희가 막상 해보니까 이게 칼같이 0.5, 0.5로는 잘 안 되는 것 같고 0.75, 0.75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중간에 같이 박정현 선생님이 학생들과 글을 읽고 또 토론도 하고 하는 과정에 저도 같이 참여해서 참관하면서 계속 듣고 또 같이 고민도 좀 해보고 또 학생들이 설계 작업할 때 중간에 작은 프로젝트 할 때도 그렇고 마지막 프로젝트 할 때도 그렇고 박정현 선생님도 계속 오셔서 계속 크리틱도 하고 의견도 주시고 하면서 이게 그 이론과 설계가 같이 조금 이게 계속 진화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좀 그렇게 중점대 방식으로 좀 구성이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월목 반반 나눠서 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한 번은 이론 한쪽은 설계 이렇게 되긴 하지만 굉장히 교집합 많이 있게 진행된다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 결과물이 뭐냐고 이제 고민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업 결과물을 우리가 어찌됐건 간에 설계 스튜디오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 스튜디오에서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도면, 모형, 뭐 드로잉이나 뭐 개념도 등등은 당연히 요구가 좀 되고 그거와 더불어서 본인의 설계를 개념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글쓰기와 또 관련된 이론적인 드로잉 또 하나의 세트로서 되게 중요하게 여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서 뭐 입장이라는 단어도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이 건축을 바라보고 이 사회를 바라보고 도시를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그게 옳고 그름은 전혀 아닌 것 같고 한 번쯤은 어떤 입장을 한번 취해보고 그거를 설계 작품으로서 또 글로서 한번 표현해보고 그 과정을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 그게 또 이 수업의 큰 장점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 때 프로젝트 얘기를 간단하게 조금 드리면 그때는 저희가 Reframing the City in the City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조금은 도시적인 맥락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조금 해왔던 것 같아요. 대상지는 유진상가와 그 일대를 좀 정해서 거기 재개발이 한창 많이 되는 상황에서 조금은 그 대상지 안에 갇힌 어떤 설계 프로세스보다는 그 땅과 그 주변 둘러싸고 있는 여러 문맥과 역사적인 또 이론적인 배경들을 같이 고민해보고 우리 도시가 어떻게 하면 뭐 좋은 도시를 만드는 거겠죠. 더 어떤 도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지를 많이 고민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그 건축가들과 그 이론가들의 그 이론과 책들 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콜린 롤도 많이 봤었던 것 같고 운거스 시티 인 더 시티라든지 렌쿠라우스 나중에 아울렐리까지 해서 이 동시대 혹은 과거의 사람들이 도시를 어떻게 바라봤었고 도시에 대한 해석 그리고 도시와 건축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봤었는지 도시가 미치는 건축의 영향, 건축이 미치는 도시 영향을 좀 많이 바라봤던 것 같고요. 여기서 근데 하나 조금 재미나고 중요했던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분들의 생각인 거고 또 우리의 생각은 다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찌됐건 서양의 눈으로 바라봤던 서양의 도시의 상황인 것이 좀 이제 크죠. 우리의 상황은 굉장히 다른 상황이고 서울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구도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과거에 아주 유명한 건축가들이 어떻게 생각했었는지 그걸 바탕으로 한번 서울이라는 것을 적용해보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각자만의 입장과 이론을 좀 찾아봤던 것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드로잉 같은 것도 학생이 우리 서울만의 조금 그 약간 그 마이크로한 측면에서 조금 특징적인 부분을 사실 한번 그려보기도 하고, 어, 또 기존의 유진상가에 이제 조금 더 이제 관여를 해서 기존에 있는 걸 변형을 줘가면서 그걸 통해서 이 도시에 필요로 하는 혹은 도시에 대한 관점을 조금 표현해보는 그런 연습들을 조금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또 과거의 어떤 그 이론가들의 그런 도시에 대한 생각 같은 것들을 마찬가지로 서울에 적용하면서 이제 재밌었던 것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서울에서만 가능한,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사실 하기 어려웠던 얘기들 좀 많이 끄집어냈던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뭐 조금은 더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더 뭐 예를 들어 뭐 그냥 지상 땅 위에 있는 얘기를 조금 많이 했었다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지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적 가능성을 좀 찾아서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뭐 아울렛이나 다른 사람들의 이론과 비교해서 하는 얘기들 같은 것들이 우리가 조금 할 수 있었던 그런 얘기들이 좀 재미난 부분들이었던 것 같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공공성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공공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그거는 성격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질문들을 좀 던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됐던 것 같고, 이걸 통해서 과연 우리가 도시 개발, 한편으로는 또 건축 설계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본인만의 생각들 조금 이렇게 정리하고 했었던 그런 수업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박정 선생님 혹시 추가로 몇 말씀 더 해주실? 염성 교수님께서 충분히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론 수업 입장에서 보면 이제 학부에 서양 건축사, 현대 건축사 중심으로 해서 역사 수업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의 체제가 수십 년 동안 잘 안 바뀌는 체제이긴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충분히 깊이 있는 얘기는 할 수 없고 통사적인 얘기를 많이 다루게 되는데 오히려 이 스튜디오에서 그 수업에서 다루지 못했던 얘기들을 특정 토픽을 중심으로 굉장히 꽤나 밀도 있게 강독 수업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입장을 세운다는 것은 결국 이제 맨 땅에서 새로 세우는 게 아니라 기존에 했던 이야기들에 기대거나 반하거나 넘어서거나 뭐 동의하거나 심지어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좀 본인의 생각을 가다듬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건축에서 사용되는 많은 용어들이 여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굉장히 캐캐묵은 이렇게 덮개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형이라는 말이라든지 다이어그램이라는 말이라든지 그런 말들이 역사적 의미들이 층위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자기가 글을 쓸 때 어떤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 자기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걸 같이 한번 깊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수업 결과물 관련돼서 또 그렇고 약간 다른 데서 할 수 없는 건 여기서 조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지난 학기 때도 거의 뭐 평입 단면도는 없었고 그냥 예술 작품 같은 그림으로 그냥 한 학기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마지막 마감은 거의 그냥 그림, 그냥 그냥 그 미술 작품 같은 걸 그냥 그렸는데 그런 걸 사실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 디지털 파일로 없어가지고 다 손으로 그렸기 때문에 제가 못 넣었는데 약간 좀 그런 조금 해보고 싶은 거 마음껏 좀 해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최근 저게 두 번, 한 번은 조금은 이제 그때 공간 사업 레노베이션이었으니까 딱 정해져 있었고, 이번에도 유진상가 일대였는데, 그래서 유진상가를 포함한 어느 일정 범위가 정해져 있긴 했으나, 그 안에 스케일 차이는 조금씩 있었어요. 어떤 친구는 굉장히 좀 더 건축적인 스케일에 멈췄다기는 그거 기억이 한정지었고, 어떤 친구는 조금 더 도시적인 스케일 조금 더 확장해서 했던 것 같고, 그 학생 각자가 바라봤던 그 관점과 입장이나 따라서 좀 조절 좀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내후년이죠. 다음 학기는 뭐 할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완전히 열어놓지는 않았던 네, 네.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공간 사업할 때는 한국 현대 건축에서 제일 신화적 건물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본 거고 유진상가는 서울의 재개발 문제라고 하는 걸 한번
다뤄보고 싶었기 때문에 음. 골랐기 때문에 아직 뭐 확답하긴 힘들지만 느슨하게라도 이렇게 제안은 학생들한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간 사업 제가 못 넣긴 했는데 재밌었던 거는 그때 선생님도 그때 하고 싶으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건축계에서 이제 함부로 못 건드는 거길 건드렸다가 이제 큰일 날 것 같은 좋은 얘기만 해야 될 것 같은 약간 그런 부담 있는 상황에서 그걸 한번 끌어들이는 게 그렇게 좋았던 거 그래서 학생들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해석들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자기만의 뭐 새로운 치수를 찾아내는 친구도 있었었고 나름대로 뭐 쌍둥이 뭐 해가면서 뭐 이란 쌍둥이 뭐 해가면서 나름대로 해석도 해갔던 거 그때는 저희가 특히 라운 플랜이랑 플랜 리브를 그다음에 자유 플랜, 그 프리 플랜이랑 그런 거 조금 이제 비교해 가면서 뭐 또 약간 그런 관점으로 조금 이제 공간 사고 다시 바라보는 부분도 좀 있었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어찌됐건 이제 서양의 이론을 많이 다뤘던 것 같은데 뭐 그걸 바탕으로 또 세건에 그런 눈으로 서울을 바라보고 한국을 바라보는 거가 나쁘지 않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논문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한국 건축 학생뿐만 아니라 기성 건축가들도 제일 이제 글에 관련해서는 자기 작업에 대한 설명 이외의 글을 쓸 기회가 잘 없어서 그런지 글을 잘 못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잘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글쓰기가 특정 이론을 자기 입장을 굉장히 세워서 주장을 하고 체계적으로 논증하고 참고문인 주렁주렁 달리는 그런 논문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작품 설명 이상의 자기가 왜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지 본인의 입장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이 어떤 친구인 경우에는 뭐 A4 한 장일 수도 있고 조금 더 길게 쓰고 싶은 친구들은 서너 장일 수도 있고 대체로 에세이 형식이고 그래서 논문 같지는 않습니다. 요구하는 게 논문은 아니고 본인의 생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만큼이나 언어로도 잘 정돈돼서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고 정확한 개념을 사용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게 목표죠. 뭐 이렇게 부담은 좀 될 수는 있겠죠. 두 개를 어쨌든 해야 되니까 부담이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글쓰기에 관심이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런 거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지원하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공부 좀 더 해보고 싶고 그거랑 설계함수도 같이 조금 더 고민해보고 싶고 글 쓰는 거 좋아하고 한번 좀 훈련 받아보고 싶다. 결국에는 스튜디오라는 게 훈련이고 뭐 이런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지만 한번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플랫폼은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생각에 굉장히 좀 약간 아티스트에 가까운 유닛인 것 같습니다. 작가 노트라 그래서 원래 원문 같은 그런 엄정함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작가가 어떤 작품을 하게 되면 그것의 에세이 형식이든 뭐 마음을 쓰는 그렇지만 뭔가 작업이 이해하려거나 설명이 되는 그런 네,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또 핸드 드로잉 그려서 뭔가 한 장의 이미지나 그림으로 작가 노트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좀 아티스틱한 접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거 이제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막 얘기했지만 다 잘하는 친구는 당연히 없을 거고 누구는 글을 되게 잘 써서 학기 끝날 거고 누구는 드로잉 하나 잘 끝내서 끝날 거고 누구는 뭐 작품은 잘 끝날 그럴 거 수밖에 없지만 다 같이 이제 다 해본다는 것도 좀 큰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경우 따라서 어떤 친구는 예전에 되게 기술적으로 접근한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기술에 대해서 파고 들어서 그 시대의 기술을 뭐냐 뭐 보면서 그러니까 뭐 할 수도 있고 뭐 그래서 뭐 좀 더 디테일적인 드로잉으로 그냥 끝날 수도 있고 그래서 한 것보다 자기 작품을 그냥 어떤 컨텍스트에 그냥 있고 왜 이게 도대체 의미가 있고 하는 거를 그냥 좋은 공간이에요 이거 이상해 조금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좀 하면 좋겠다는 거고 무엇보다 관심 있는 친구들이 하면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조형이 좀 관심이 많은데 약간 This is not a type를 역시가 This is not a city 해가지고 그림 한 장에 뭔가 아이러니한 걸 드러내는 것처럼 많은 기대가 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러면은 건축 작업이나 최종 토프자를 생각을 투사하는 프로젝션으로서의 결과물을 생각하고 가지고 산다. 이 현실적인 것보다는 좀 더 스스로가 생각하는 그 서울이라고 하는 아니면 사이트에 대한 새로운 이론 또는 비전을 프로젝션하는 것들로 결과가 나오는 것인가 하고 첫 번째 항상 그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이론의 범위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유닛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그 이론과 건축과의 어떤 범위, 그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가? 혹시 첫 번째 먼저 첫 번째 거는 뭐 딱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정해져 있는 거 아닌 것 같고 이제 어떤 말씀인지는 알 것 같아요. 이 지금 다뤘던 뭐 우리가 봤던 뭐 과거 사례들이나 뭐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나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한정 짓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민이 돼요, 사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맞는 또 그 어떤 결과물은 뭔지에 대해서도 찾아가는 과정인 것도 있는 것 같아서 딱 어디 한정 짓기보다 왜냐면 사실 이렇게 과거 얘기기도 하잖아요. 과거에 어떤 일정 시대에 또 이렇게 또 많이 했던 방법들인데 그거 이 시대에 다시 반복하는 게 맞는 거냐? 뭐 그런 질문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가면서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다 건축하는 입장에서는 완성도는 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그 완성도가 있어야 그게 또 전달이 되는 거고 그거 중요하니까 설계 입장에서 그런 걸 조금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론의 범위 질문해 주신 거에 아직 축적된 게 두 번밖에 없어서 이렇게 일반론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겠지만 이제 그 학기에 특정 토픽을 하나 정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2024년 경우에는 공간 사옥이라고 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건축물을 어떻게 읽어야 되나라고 하면 공간 사옥이 흔히들 평가가 공간이 좋단데 그때 공간은 서양에서 말하는 현대 건축의 공간하고는 꽤나 다른 종류의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읽기 위해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이론적 텍스트를 읽었던 거고 지난 학기에는 이제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를 어떻게 바라볼 건가 해서 1960년대 이후에 도시와 건축에 관한 주요 텍스트들을 집중적으로 읽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대단한 이론적인 입장이 있다라기보다 건축을 대단히 역사적으로 보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주제든지 간에 걔가 역사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 역사적 이해 속에서 자기의 입장을 이렇게 발을 한 발자국 걸치는 게 좋지 않을까 정도여서 특정 토픽을 중심으로 해보니까 한 대여섯 개 정도의 아티클을 집중적으로 읽으면 그 이후부터는 개인적 프로젝트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전체 강독은 오히려 조금 힘들고 강독을 하더라도 개별 강독 또는 개별 글쓰기 지수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범위는 너무 옛날로 가지는 않으려고 하고 20세기에 생산된 주요 이론적 아티클이나 역사적 글들을 대여섯 개 굉장히 집중적으로 본다. 어느 정도로 보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읽는다는 수준으로 이렇게 보는 시기예요. 그래서 개수는 많지 않지만 대단히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됐겠죠? 네. 고맙습니다.